지금 당장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육류 중에는 주의가 필요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과도한 콜레스테롤, 중금속, 그리고 호르몬 성분이 집중된 부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전문가들은 이미 특정 부위들에 대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닥터 김의 건강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영양학과 공중보건 분야를 연구해온 김재환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특정 육류 부위에는 일반 권장량보다 훨씬 높은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 건강의 중요한 관리 포인트이며 적절한 식단 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부위인 간과 같은 해독기관은 납, 수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과 항생제 잔류물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부위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장기간 과다 섭취 시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육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6가지 부위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위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지, 어떤 부위에 중금속이 축적되기 쉬운지, 그리고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부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식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반대로 아직 공감이 되지 않으신다면 숫자 0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부위. 뇌에 가장 먼저 주의가 필요한 부위는 바로 뇌입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은 부위로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여전히 먹는 것이 곧 보약이다 라는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로 지쳐 있을 때, 기억력이 떨어질 때, 혹은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낄 때 많은 분들이 뇌 부위를 보양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양학적 사실은 다릅니다. 단 100개의 뇌 부위에는 약 2300mg 이상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섭취 권장량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뇌 부위는 매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식품입니다.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은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고콜레스테롤 식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뇌 부위에는 퓨린 성분도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뇌 조직에는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물이 오염된 환경에서 자라면 납과 수은 등이 혈류를 통해 뇌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인된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라면 급성 위험은 낮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최근 영양학 연구들은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주 가끔 소량만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뇌 부위는 영양식이 아니라 가끔 맛보는 특별한 음식일 뿐입니다. 황금 원칙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한 번에 소량만 섭취하고 즉시 중단하는 것. 이렇게 해야만 과도한 콜레스테롤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부위, 간 다음으로 주의가 필요한 부위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동물의 몸에서 가장 큰 해독기관으로 오랫동안 철분 보충과 영양 공급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간에는 유익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풍부한 철분은 철분 결핍성 빈혈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A는 시력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으며 간에 주의해야 할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간을 영양소 저장소이자 해독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간은 모든 동물의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중심 기관입니다. 동물이 사료를 섭취하거나 물을 마실 때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물질들은 간을 거쳐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물질들이 간 조직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식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간에는 일반 근육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특정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을 자주 대량으로 섭취한다면 축적된 성분들이 장기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00끼당 약 300분의 1항에 달하며 고콜레스테롤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과도한 섭취는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A 과다 섭취입니다. 간에 풍부한 비타민 A는 적정량 섭취 시 유익하지만 과잉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과다하면 어지럼증, 구토, 뼈 통증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간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3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출처가 명확한 제품만 구입하세요. 인증된 대형마트나 공인시장처럼 위생검사를 거친 제품만 선택하십시오. 둘째, 섭취량을 철저히 조절하십시오. 건강한 성인은 일주일에 한 번에 100g 이하만 섭취해야 합니다. 빈혈이나 비타민 A 결핍으로 의사가 권한 경우라도 적정량을 지키세요. 셋째, 조리 과정을 철저히 하십시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염수에 여러 번 담가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얇게 썰어 다시 헹군 뒤 반드시 완전히 익히십시오. 높은 온도에서 충분히 조리해야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간은 무심코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 아닙니다.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식품입니다. 3번째 주의 부위, 신장 콩팥. 이번에는 전통적으로 보양식으로 여겨진 신장, 즉 콩팥입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정력에 좋다고 알려지며 보신 식품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동물의 체내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주요 기관입니다. 신장은 24시간 내내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며 작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금속, 특히 카드뮴 같은 물질이 신장 조직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은 이미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신장에는 일반 근육 조직보다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카드뮴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성의 생식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력을 키우려다 오히려 생식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콩팥은 간과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과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매번 섭취할 때마다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며 통풍 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기관, 부신 아드레날선입니다. 부신은 삼각형 모양의 작은 기관으로 콩팥 윗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아드레날린을 비롯한 강력한 호르몬들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부신이 도축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콩팥에 붙은 채로 남아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은 매우 안정적이고 열에 강한 물질로 오래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만약 섭취하게 되면 심장 박동 증가, 혈압 상승,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분이라면 이런 급격한 호르몬 변화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동물의 부신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도축장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시장에서 유통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콩팥을 섭취하고 싶다면 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인증된 도축장에서 나온 제품만 구매할 것. 둘째, 조리 전 반드시 콩팥 윗부분을 꼼꼼히 검사할 것. 만약 어두운 색깔의 조직이나 질감이 다른 부분, 이상한 모양의 덩어리를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칼로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4번째 주의 부위, 폐허파.
논란이 많은 네 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폐, 즉 허파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믿음과 현대 의학적 권고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온 식재료입니다. 한국에서는 허파가 때때로 순대나 전통 탕 요리에 사용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허파를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는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사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된 동물의 폐는 생각보다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의점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병원균입니다.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폐렴, 결핵, 그리고 다양한 호흡기 감염이 그것입니다. 동물이 이런 질병에 걸리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폐 깊숙이 침투합니다. 만약 병든 동물의 폐를 우연히 구입한다면 아무리 높은 온도로 오래 조리해도 폐의 복잡한 구조 속에 깊이 숨어있는 내성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도축과 세척 과정에서의 오염입니다. 폐를 세척할 때는 기도에 물을 강하게 주입해 혈액을 제거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위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 세균이 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폐를 직접 조리하고 싶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큰 작업이 될 것입니다. 수시간 동안 물을 세게 틀어놓고 수십 번 반복해서 씻어야 합니다. 폐 안의 혈액과 점액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죠. 폐의 색이 짙은 붉은색에서 하얗게 변할 때까지 반복해야 기본적인 청결 수준에 도달합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사람에게 동물 폐를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폐의 위험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폐가 합법적인 식재료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품 안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폐는 정말 그렇게 위험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폐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아무 곳에서나 사서 대충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꼭 이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라. 반드시 위생 허가를 받은 도축장이나 검역을 통과한 대형 마트에서만 구입하세요. 둘째, 완벽하게 세척하라. 수십 번 반복해서 씻고 기도를 통해 물을 계속 주입해 폐가 하얗게 될 때까지 세척하세요. 셋째, 완전히 익혀라. 반드시 충분히 조리하고 절대 덜 익히거나 반조리 상태로 먹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폐는 위험도가 높은 식재료입니다. 반드시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5번째 주의 부위, 대장 이제 5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 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바로 대장입니다. 이것은 모든 식품 위생 전문가들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부위입니다. 한국인들은 곱창구이, 대창구이 같은 요리를 좋아하지만 제대로 세척되지 않으면 세균과 기생충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장은 소화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몸 밖으로 배출되기 직전에 지나가는 곳이죠. 많은 오염 물질과 세균이 그 벽에 접촉했을 것입니다. 대장에는 수많은 병원성 세균과 기생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균과 기생충 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완전히 익히지 않은 대장을 먹는다면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구토, 설사, 복통이 찾아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기생충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을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극도의 인내와 세심함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굵은 소금, 식초, 밀가루를 이용해 수십 번 문지르고 안팎을 뒤집어가며 세척해야 합니다. 끈적한 점액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몇 시간씩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이 씻었다 해도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삶고 끓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대부분의 세균과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 문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장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습니다.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많은 기름과 강한 양념을 사용해야 하죠. 결과적으로 한 접시의 대장은 고칼로리 음식이 됩니다. 게다가 대장은 내장류이기 때문에 퓨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나 통풍 환자에게는 매우 주의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대장을 먹어도 될까요? 섭취할 수 있지만 2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완벽한 청결. 위생이 철저한 유명 식당에서만 먹거나 집에서 직접 철저한 세척 절차를 완벽히 따르세요. 위생이 불확실한 곳에서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적절한 섭취 빈도. 명심하세요. 대장은 가끔 즐기는 별미일 뿐 절대 일상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에 1~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장은 위생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주의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100% 확신이 없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어떤 맛보다 소중합니다. 6번째 주의 부위, 목 부위의 림프절, 마침내 6번째 부위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위는 가장 위험하고 정부가 수년 전부터 판매를 전면 금지한 부위입니다. 바로 목 부위의 림프절입니다. 목 부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회색빛 또는 누런색의 둥근 덩어리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단단하고 낯선 알갱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림프절입니다. 림프계는 동물의 몸에서 면역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동물이 병에 걸리거나 염증이 생기면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들은 림프절에 의해 걸러지고 처리됩니다. 즉, 그 안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독소 등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축산 농가에서 주사를 목 부위에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성장 촉진제, 호르몬 등의 약물 잔류물이 목의 림프절 조직에 집중되어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인 갑상선이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 부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매우 강력한 갑상선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열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온도에서 조리해도 거의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갑상선을 섭취했다면 그것은 강한 호르몬을 직접 섭취한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두통이 생기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과 초조함이 몰려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신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갑상선을 실수로 섭취한 식중독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위험성 때문에 정부는 공식 도축 절차에서 림프절과 갑상선을 반드시 완전히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식품으로 유통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도축장에서 나온 금지된 부위를 헐값에 사들여 그것을 갈아 다진 뒤 정상 고기와 섞어 만두, 햄버거, 소시지 등으로 가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공식 검사와 위생 인증을 받은 신뢰할 수 있는 마트나 대형 유통점에서만 고기를 구입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곳이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싼 곳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절대 지나치게 싼 고기에 속지 마세요.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다진 고기나 가공식품은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좋은 고기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정상적인 고기는 선명한 분홍색 또는 연한 붉은색을 띠고 탄력이 있으며 윤기가 납니다. 하지만 색이 어둡거나 회색빛을 띠고 흐물흐물하거나 절단면에 회색이나 노란색의 알갱이나 덩어리가 보인다면 즉시 구매를 중단하세요. 기억하세요. 목 부위의 림프절과 갑상선은 매우 위험한 부위입니다. 항상 경계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세계 식품 안전 시스템 비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육류의 6가지 주의가 필요한 부위에 대해 살펴본 후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과 볼티모어 두 도시에서 30년 넘게 연구하고 일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특별한 여정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식품 안전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중 하나를 자랑하는 미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모든 도축장마다 상주 검사관을 배치합니다. 그들은 도축장을 지속적으로 검사합니다. 검사 절차는 3단계로 나뉩니다. 도축 전, 도축 중, 도축 후. 각 단계마다 전담 검사관이 배정되어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감시합니다. 만약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해당 동물은 즉시 폐기됩니다. 특히 미국은 1971년부터 동물의 폐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폐는 세균 감염 위험이 높고 완전히 조리해도 완벽히 살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수년간의 연구와 식중독 사례 분석 끝에 내려졌습니다. 또한 갑상선과 부신은 반드시 제거하여 의료 폐기물처럼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재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추적 관리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아예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정보 위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정확한 출처를 추적해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은 어떨까요? 벌금은 최소 $10,000에서 최대 $500,000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함께 영구 폐업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음으로 일본으로 가봅시다. 일본은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그 철학은 더 인상적입니다. 일본에는 제로 디펙트, 즉 결함 제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식품 산업 종사자 한 사람의 문화로 자리 잡은 가치입니다. 사육 단계부터 모든 동물은 정기 건강 검사를 받고 세부 기록이 철저히 문서화됩니다. 동물이 먹은 사료, 마신 물, 병력, 투약 내역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호르몬제 사용은 전면 금지되며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최소량으로 허용됩니다. 도축 단계에서는 수의사가 다시 한번 상태를 점검한 뒤 통과된 동물만 도축이 허용됩니다. 여러 장기와 부위가 고위험 부위로 분류되어 제거됩니다. 그중 목 부위와 림프절은 절대 금지입니다. 일본은 심지어 전담 검사관을 목 부위 전용으로 배치하고 첨단 스캐너로 남아있는 림프 조직을 탐지합니다. 또한 일본은 품질 등급 체계가 매우 명확합니다. 고기는 최고급에서 일반 식용유까지 등급이 나뉘며 내장에도 별도의 등급 체계가 존재합니다. 모든 제품에는 사육지, 도축일, 부위명이 정확히 표기됩니다. 일부 대형마트는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동물의 전체 이력을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일본은 또한 국민교육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먹는 법을 아는 것이 사는 법을 아는 것이다 라는 캠페인을 펼치며 어릴 때부터 안전한 식품 선택법, 라벨 읽는 법, 보관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From Farm to Table 라는 원칙 아래 27개 회원국이 공동의 식품 안전 기준을 따릅니다. 특히 신속 경보 시스템이 탁월합니다. 회원국 간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나라에서라도 위험 제품이 발견되면 48시간 내에 전 회원국으로 경고가 발송되고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됩니다. 각 나라별로도 규정은 더욱 철저합니다. 독일은 뇌, 갑상선, 비장 등 여러 장기 섭취를 주의하도록 권고하며 항생제 잔류 검사는 전 로트 실시가 원칙입니다. 프랑스는 모든 간 제품이 반드시 산업용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하며 생목 부위는 금지됩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항생제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질병 치료 목적으로 수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이 두 나라는 세계에서 동물 복지 기준이 가장 높으며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매일 동물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진전도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HACCP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도입했고 추적 시스템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블록체인 기반 추적 기술이 시범 운영 중이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사는 정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완벽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며 검사 인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먹는 것이 곧 보약이다 라는 전통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의 최근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2022년 이후 위반 업체에 대한 벌금 인상, 불시 점검 확대, 소비자 교육 캠페인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로 쓴 교훈 각국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중국 광저우의 한 식당에서 목 부위 고기를 제공했는데 문제는 그 고기에 갑상선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날 밤만 해도 무려 87명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증상은 심각했습니다. 심장이 분당 120에서 150회까지 빠르게 뛰고 두통, 구토가 멈추지 않았으며 식은땀이 온몸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중 8명은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이송되었고 2명은 심장 손상을 입어 평생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결국 벌금과 징격형을 선고받았고 식당은 영구 폐쇄되었습니다. 2020년 서울에서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불시 점검에서 판매 중이던 간에서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기준치의 2.3배나 초과 검출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그 동물은 인천의 한 산업단지 인근 농장에서 사육된 것이었고 농장 주변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식수원에 섞여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약 300명이 이 간을 6개월 동안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신장 손상을 입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런 교훈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은 철저한 식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를 돌아본 결과는 분명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은 매우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한국도 매년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완벽해질 때까지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안전한 고기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법, 그렇다면 정육 코너 앞에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눈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비밀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실전 기술들입니다. 첫째, 색깔을 확인하세요. 신선한 고기는 선명한 분홍색 또는 밝은 붉은색을 띱니다. 탄력이 있고 윤기가 흐릅니다. 피해야 할 신호, 색이 어둡거나 회색빛을 띠는 고기, 흐물흐물하거나 끈적이는 고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고기는 피하세요. 둘째, 구매처를 선택하세요. 반드시 위생 인증을 받은 대형마트나 공인시장에서만 구매하세요. HHC, HC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재래시장이나 노점상,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싼 곳은 피하세요. 셋째, 가격을 의심하세요.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고기나 가공육은 위험 신호입니다. 싸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은 식품 안전에서 100% 진리입니다. 넷째, 라벨을 읽으세요.
모든 포장 고기에는 원산지, 도축일, 부위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유통기한과 보관 온도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5째, 내장 구매 시 특별히 주의하세요. 내장류간, 콩팥, 대장 등 내장류를 구매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절단면에 회색이나 노란색의 알갱이, 이상한 덩어리가 보인다면 즉시 구매를 중단하세요. 이것은 림프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6째, 조리 방법을 철저히 하세요. 모든 고기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세요. 특히 내장류는 충분히 오래 조리해야 합니다. 내부 온도가 최소 75도 이상에 도달하도록 조리하세요. 7째, 보관 방법을 지키세요. 고기는 구매 후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해동한 고기는 절대 재냉동하지 마세요. 8째,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내장류는 가끔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달에 1에서 2회, 한 번에 100g 이하가 적당합니다. 9째, 가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심혈관 질환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고콜레스테롤, 고퓨린 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임신부, 어린이, 노인은 내장류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0째, 의심스러우면 먹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먹지 마세요. 건강은 어떤 음식보다 소중합니다. 이 10가지 황금 규칙을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은 식품 안전 위험으로부터 크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요약 및 마무리이로써 우리는 육류의 6가지 주의가 필요한 부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뇌. 둘째, 중금속 축적 가능성이 있는 간. 셋째, 부신 호르몬이 위험한 콩팥. 넷째, 세균 감염 위험이 있는 폐. 다섯째, 위생상 주의가 필요한 대장. 여섯째, 판매가 금지된 목 부위의 림프절과 갑상선.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지식을 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구입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며 올바르게 조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다양한 음식을 적당량 섭취하고 과도한 섭취는 피하며 항상 신선하고 위생적인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철저한 검사 시스템, 일본의 품질 관리 문화, 유럽의 추적 시스템은 모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입니다. 한국도 분명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여러분 스스로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실천에 옮기세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만 구매하세요.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제품은 피하세요. 내장류는 적당량만 섭취하세요.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가족과 친구분들도 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실천하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하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며 매일 안전하고 맛있는 식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단백질 섭취 방법과 영양 균형 잡힌 식단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닥터 김재환이었습니다.